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거 하러 이 자리에 모두 모였나요? 토론. 네, 맞아요. 토론. 맞아요. 토론하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독서 토론을 하는데 우리가 막 내 의견이 옳아요, 내 것만 맞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주 시민 전체가 올해 1년에 한 권의 책을 동시에 다 같이 읽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무슨 책 읽었나요? 행운이 너에게 다가가는 중. 책을 다 읽고 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거 대회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더 뜻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축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진광고등학교 노연실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같이 축제에 참여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미연 선생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나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심사위원을 맡게 된 유미현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 갖고 열심히 참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경화 선생님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심사를 맡게 된 김경화고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시간 즐겁게 지내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일단은 선생님들하고 여러분하고 몇 번 해당하는 어떤 친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임시로 번호를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자기 번호에 맞춰서 우리 이름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희 친구. 네. 네, 김주희 친구가 1번 친구 우리 번호를 앞에 이름에다가 1번 김주희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저희 책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친구는 김주희 친구. 다음에 2번 김유민 친구 손 좀 들어볼까요? 네, 김유민 친구가 2번 친구입니다. 그리고 3번은 권재하 친구. 네, 서원주 권재하 친구 손 좀 들어보세요. 네, 3번 권재하 친구입니다. 그리고 4번 최수민 친구. 네, 최수민 친구 4번이에요. 앞에다가 이름 앞에다가 번호를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친구 정광현 친구 오셨나요? 손 좀 들어볼까요? 정광현 친구. 네, 정광현 친구 5번 잘했어요. 6번 오의진 친구. 네. 네, 의진 친구 6번으로 앞에다가 이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오서진 친구. 네, 7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두 7명의 친구와 두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 재미있게 읽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점이 가장 재미있었는지 각자 재미있었던 부분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 뭐 구절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자, 손 들고. 네, 재하 친구 먼저 말해볼까요? 저는 아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은재를 구하러 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또 다른 친구는요?
네, 의진이 친구. 저는 아이들의 증거물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저 아저씨가 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잘 들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네, 또 다른 친구. 네, 주희 친구. 저는 처음에 아이들의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하여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처음에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아, 맞아요. 책 구석구석에 좋은 구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또 이거 인상 깊었어요. 네, 유민이 친구. 저는 감독 선생님이 인생이 축구공이라는 말이 재밌었어요. 이유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인생이 축구공이라는 말이 재미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 비유가 굉장히 참신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네요. 또 아까 손든 친구. 네, 관영이 친구. 저는 문제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더 이상 가정폭력에 벗어나는 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좋은 결말이었기 때문에 더 흐뭇했을 것 같아요. 또 아까 수민이 친구 손 들었는데요. 저는 장면이 아니고 이게 시점이 보통은 주인공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거는 약간 작가? 여기서는 운명이나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진행한다는 게 처음 보는 형식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와, 수민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봤네요. 맞아요. 보통 인물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작가 관찰자의 시점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뭐 행운이라든지 이런 운명 같은 이런 서술자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술하죠. 참 돋보이는 그런 서술이었어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목이 뭐였어요? 책 제목이? 행운이 너에게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운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행운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행운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의진이 먼저. 제가 생각하는 행운은 네잎클로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세잎클로버나 네잎클로버들을 찾는 세잎클로버 속에 네잎클로버가 돌연변이지만 굉장히 희귀한 확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처럼 행운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또 의진이랑 다른 친구는 어떤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유민이. 저는 행운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곁에 함께 생활해주면 행운이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네, 또 재현 친구에게는 행운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행운이 길가에 널린 작은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행운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걸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행운은 작은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주희 친구 아까 손 들었죠? 네. 저에게 행운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운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광현이는요? 저에게 행운이라는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기에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입니다. 아, 네. 또 다른 행운의 의미를 말해볼 친구 있을까요? 아, 네. 이렇게 여러분이 누구나 행운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각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모두 달랐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행운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선생님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옆에 행운의 여신이 있으면 여러분 혹시 받고 싶은 거 있을까요? 여러분 뭐 물건도 좋고요. 어떤 다른 물건이 아닌 것도 괜찮겠죠? 여러분만이 옆에 행운의 여신이 딱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받고 싶은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말해볼까요? 가장 받고 싶은 거는 광현이.
네, 저는 가위바위보 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맨날 학교에서 가위바위보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선생님하고 비슷하네요. 선생님도 맨날 뭐 하면 맨날 지는데, 강연이나 똑같이 저랑. 맞아요. 또, 주희는요? 제 옆에 행운이 여신이 있다면 옆에서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친구를 행운의 여신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축구 언니나 친구에 의해서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친구요? 유민이? 저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를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슬픈 일이 있을 때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아, 맞아요. 정말 좋은 행운의 여신이 주는 선물이겠네요. 또 아까 제하 손 들었나요? 네. 저는 시험을 볼 때 떨리지 않고 또 잘 기억이 나게 하는 그런 행운의 여신에게 그런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 원하는 그런 선물인 것 같네요. 네, 또? 네, 수민이. 저는 그런 여신이 있다면은 머릿속에서 재밌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떠오르는 그런 능력을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심심할 날이 없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또 의진이 아까 손 들었나요? 네. 저는 동물들과 망하는 능력을 달라고 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 꿈이 제 장래희망 수의사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수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 미래에 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이 행운의 여신이 받고 싶었던 모든 행운들이 정말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원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운의 여신이 온다면 받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얘기해 봤는데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 요즘에 고민 있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민, 내가 요즘에 이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 함께 공유하고 위로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고민이 무엇인가요? 네, 유민이. 저는 그게 다음 주에 시험이 여러 개 있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돼서 고민. 아, 시험이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시험 보러 가는 게 있나요? 학교에 시험이 3개, 4개씩. 아, 학교 시험. 그렇구나. 맞아요. 부담되겠네요. 또 고민 있는 친구들. 네, 재야. 저도 비슷하게 곧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잘 볼 수 있을지가 너무 고민이 돼요. 다들 시험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네요. 또 다른 친구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의진이. 저는 제가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시험 점수가 그만큼 잘 나오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노력했는데, 그쵸, 맞아요. 또 다른 친구는 어떤 고민 있어요? 네, 서진이 친구. 제가 농구를 다니는데, 원래 농구를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가 같이 다니자고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먼저 또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좀 더 잘하게 돼가지고, 뭔가 질투나요. 아, 그렇구나. 아, 맞아. 그런 것도 참 고민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각자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좀 더 넓혀보세요, 생각을. 우리 이 살고 있는 사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어떤 고민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하나씩만 말해볼까요? 네, 유민이 아까 먼저 손 들었네요. 사회가 생각하는 고민은 코로나19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에. 아, 맞아요. 가장 큰 고민거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친구, 네, 의진이.
저 또한 코로나와 근접한 그런 고민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 11월 때 되면서 위드 코리아가 됐잖아요. 하지만 그게 그 백신을 맞은 사람만 이렇게 한계가 되는데, 그 몸이 너무 약해서 백신을 맞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접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이번엔 광현이 친구. 저는 바로 전자기기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기기 같은 것으로 또 휴대폰으로 카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또 다른 친구. 네, 재하. 저도 코로나19 백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차, 2차 접종을 끝내도 뚫고 나온 돌파 감염 사례가 있는데 현재 부스터 샷 같은 추가 접종 같은 게 완전히 안전한지 그런 게 저는 사회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잘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수민이. 저는 이제 내년에 한 대통령 선거가 하여튼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는 고민일 거라 생각하는데 대통령 한 번 뽑으면 5년 동안 예외사항도 있겠지만 5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래도 이끌어 가야 할 직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이나 또는 다른 친구들이 한 이야기 중에서 그러면 이 고민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본인의 질문에 본인이 아까 답한 것에 대한 해결도 되고요. 다른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 사회의 고민 중에서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참신한 해결 방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어른들도 해결이 어려워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광현이 친구 손들었네요. 광현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그거에서 좀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약한 사람들은 좀 더 꾸준히 좋은 생활 관리를 하면 괜찮아질까 생각합니다. 아, 꾸준히 좀 더 관찰하고 더 지켜보면 좋을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또 다른 친구 어떤 해결 방안을 내보시겠어요? 네, 제가. 저도 아까 몸이 약한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을 때 아파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백신을 지금도 완전한 백신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물에 희석해서 막는 것이 있듯이 백신을 약간 희석하면서 효과를 억제해서 맞추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생각이네요. 또 다른 친구, 네, 주희 친구. 저는 돌파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해 방안인데요. 그 방안으로는 그 사람들의 주사를 맞고 1차 주사를 맞고 한 일주일 동안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병원에 갔다 오면서 감염이 될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친구, 네, 유미. 그게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으로 정하려면 자신에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으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도와주면 그게 믿음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라는 유미의 생각이었어요. 네, 의진이. 저는 아까 전에 앞에 말했던 의견은 조금 반대인데, 저는 나를 위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그리고 남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한 대통령을 뽑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또 피해가 갈 수 있고 한 발짝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도와줄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다 생각하면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더욱 좋은 대통령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 네. 아까 유민이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각각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누가 다른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책의 이야기로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소년 또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혹시 주변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언론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의진이. 저는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우리 저번에 그 정인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동학대 그 사건. 저는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네네. 또 다른 친구? 제 주변에서 청소년 아동 학대자 알고 있거나 이런 이야기들 해주시면 돼요. 네, 수민이. 구체적인 사례는 아닌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에서 못 나가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면서 아동학대도 굉장히 대폭 증가했다고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아, 네. 자, 또, 네, 광현의 친구. 아동학대를 봤을 때는 뉴스에서 보던 7살쯤 되는 여아가 지붕을 올라가지고 뭐 탈출하고 옆집에 가고 도움을 받던 게 생각났어요. 아, 네.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고 했네요. 네, 재하 친구. 뉴스에서 봤는데 새 엄마가 아이를 굶기고 이렇게 학대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너무 안타까워했었어요. 네, 맞아요. 주변에서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유민이. 저는 아동학대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슬픈 이야기였고요. 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인공 은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소설에는 이렇듯 어른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 어른들이 7살짜리에게 하는 말과 15살짜리에게 하는 말이 조금 달랐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어른들이 7살에게 하는 말, 15살에게 하는 말 달랐어요. 그럼 수민이가 먼저 7살에게 하는 말 얘기해 줄래요? 7살 때는 용감해지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의진이 친구.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7살 때보다 조금 더 비겁해지라?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유민이 좀 더 보충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7살 때 그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책에서 나왔어요. 네네. 자, 정말 신기하네요. 똑같은 어른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네. 왜 똑같은 어른이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15살짜리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만약 여러분 초등학생이지만 네, 유민이 친구. 저는 15살 그게 그 아들이 생기면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어볼 거. 아, 무슨 고민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구나. 네, 재하.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반대로 비겁해지지 말고 오히려 솔직해지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 네, 솔직해지라는 이야기. 네, 또. 네, 의진 친구. 저는 그래도 부모님들은 저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너희들은 잘 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조금 더 살기가 편안해지고 너희를 위한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래도 너를 위한 말이니까 조금 참고 기다려보자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 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뭔가 어른들이 해주시는 말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유진이는 한 것 같네요. 네. 주희 친구. 15살 때 그때를 위한 경험은 그때 다 해보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절이 지나면 경험하지 못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경험을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이 청소년 시기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하나씩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청소년기 때 반드시 할 것, 다른 애들 못해요 라는 거 있을까요? 네, 재아. 고등 다 같은 나이에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이렇게 그때 맞는 나이에 그 학교를 다니는 거는 그 나이 때밖에 못 해보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나이가 아니면 정말 할 수가 없는 거겠네요. 또 다른 친구, 초등학교, 우리 초등학생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아니면 못하는 거. 네, 의진이. 저는 철없이 놀아보고 철없이 혼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공부나 아니면 일 때문에 철없이 놀아보지도 못할 거고, 또한 그것에 대해 혼나가지고 배울 것도 많이 배우지 못하고, 철없이 놀다 철없이 혼나는 거는 초등학생만 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 네, 맞아요. 좋은 의견이에요. 네, 유민이. 저는 장래희망이 어른들은 일을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일을 안 하니까 장래희망을 지금 아이들은 못할 거라 생각해요. 장래희망은 다시 좀 더 크게 말해볼까요? 장래희망은 어떤 일을 하는 그 직업인데 아이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직업을 못할 거예요. 네, 직업을 끝에 분명하게 말해줄까요, 유민이가? 직업을 음? 초등학생 때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때는 그 직업이 없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 수민이. 저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상상이라도 마음껏 해보는 게 어렸을 때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많아지면은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할 기회도 줄어들고, 그리고 어렸을 때 느끼는 거와 클 때 느끼는 것이 좀 다르니까 어렸을 때라도 그런 상상을 마음껏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맞아요. 그때 아니면 못하는 것들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멋진 의견이었어요. 네, 광현이 친구. 초등학교 때는 못하는 것은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자신이 전부 다 좀 더 성숙하게 큰 다음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러네요. 아까 유민이가 말한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어른들처럼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군대도 가지 못하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특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주희 친구. 음, 전 학생이라는 직분이란 학생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생 때도 있지만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때 그때는 학생이라고 말하면서 학생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지만 학생으로 할 수 있는 게 학생의 신분이 학생에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내가 정말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거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라는 게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한마디씩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네, 재아 친구. 그 나이 때 네요. 네. 그 나이 때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고 열심히 하면 재밌게 살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 네, 그래요. 이거 제가 가기 적어놔야 되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내가 초등학교 때 내 자녀에게, 미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 거라고 적어놓고 반드시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유민이. 저는 초등학생 때는
지금은 마음껏 놀고 어른 때는 열심히 일해라라는 말을. 우와, 최고의 부모님 마음껏 놀라는 말 좋아요. 또 다른 친구? 네, 주희. 철이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철이 없이 마음껏 감정을 분출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오, 네, 마음껏 분출해라. 야, 멋진 부모님 많네요. 또 다른 친구, 네, 의진이 친구. 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조금만 참아봐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제가 공부를 거의 안 하고 맨날 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엄마는 계속 공부하라, 문제집 몇 장 풀었냐라고 말을 했는데 전 그게 너무 잔소리 같아서 듣기 싫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가 온라인 학습을 한참 하던 때였어요. 온라인 학습을 할 때는 학생들이 모두 하고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저도 그때 차이가 크게 난 학생 중 하나였는데 그때 엄마 말을 더 잘 들었으면 성적표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와, 교훈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친구. 자, 누가 말해볼까요? 서진이 친구가 말해볼까요? 서진이가 만약에 나중에 엄마가 되면 서진이 자녀들에게는 이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어 하는 말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서진이에게 늘 해주시던 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서진이가 원하는 거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말해주고 싶어요? 막 이상한 데 가지 마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싶구나. 네. 자, 그러면 다른 친구들 다 이야기 나눴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책 속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주인공이었던 우영이와 형수 모두 기억나죠? 네. 이 친구는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우연히 변두리 아파트 PC방을 가다가 어떤 일을 목격하게 되어요.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누가 말해볼까요? 네, 유민이. 은재가 PC방에서 놀다가 아버지 몰래 집에 그렇게 창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아, 네. 또 다른 친구가 좀 추가 설명해볼까요? 네, 수민이 친구. 제 기억으로는 PC방에 간 게 아니고 학교가 끝나고 아빠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아파트 단지를 되게 오랫동안 걷고 돌다가 소리가 안 나서 창문으로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영이하고 형수는 PC방을 들어갔다가 가는 길에 이제 그 은재를 본 거죠. 은재가 그렇게 배회하고 집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을 잘 기억했네요. 또 다른 친구? 네, 광현이. 형수하고 우영이가 PC방에 갔다가 그때는 은재가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별것 아니다고 했는데 나와서 있는 걸 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쫓아갔는데 그러다 은재가 아빠가 그 집 안에서 지금 자고 있는 줄 알고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려 하는 것을 우영이하고 형수는 목격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담을 넘어서 그 아까 창문으로 들어간 은재는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해 볼 사람? 네, 유빈이. 예,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들키면 맞고 잔소리 듣고 그러고. 네네. 아버지가 피해서. 네, 주희. 아까 몰래 들어가다가 결렸을 때 머리채를 잡힌 채 다시 아빠한테 끌려가는 장면을 은재에게 그걸 긁혔어. 다시 그런 일을 다시 예전에도 있던 비슷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냥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였죠. 네, 네. 의진이 좀 더 추가해 줄래요? 저는 큰 틀로 봤을 때 아버지를 만나면 자신이 맞고 욕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버지를 마주치지 않고 싶어서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맞아요. 좀 굉장히 읽으면서도 가슴이 좀 아팠던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런 은재를 보게 되었던 우영이와 형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영이에게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은재에게 굉장히 큰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우영이도 사실 집에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친구였는데요. 우영이는 왜 그랬는지 한번 누가 얘기해 볼까요? 네, 재하 친구. 엄마가 자꾸 성적 얘기만 하고 성적에 대해 자꾸 지적만 해서 그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안 좋은 마음으로 남아서 집에 가는 게 이제 싫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다른 친구들 추가해 볼 친구 있을까요? 우영이에게는, 그럼 우영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머니께 그런 말 들었을 때, 네, 광현이. 자신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약간 지적당하니까 약간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억울했을 것 같다. 네, 또 주희. 음, 우영이가 지긋지긋해서 거기에 가고 싶지 않고 점점 멀리 떠나가고 싶은 느낌이 계속 날 것 같아요. 주희 친구 조금만 큰 소리로 말해줄까요? 나갔을 때, 음. 다시 나갔을 때, 거기에 나갔을 때 그 나간 곳이 너무 좋아서 다시 들어가야 하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런 느낌이 계속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게 되니까 집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럴 마음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은재와 형수와 우영이가 이제 은재의 그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되었잖아요. 도둑인지 처음에는 오해했었지만 왜 그랬는지 알게 되면서 우영이와 형수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가 한번 요약해서 말해볼 친구 있을까요? 네, 의진이.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은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왔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지는 책을 읽은 지가 조금 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재하가 손 들었는데 재하가 좀 보충해 줄까요? 우선 은재에게 우영 또는 형수는 이제 이런 도움 기관도 있다라고 도움을 주려 했고 마지막에 형수가 자기 아버지인 축구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해가지고 결국 어른도 이 사건을 알게 되어서 결국 은재가 구해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으로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네, 수민이. 걱정은 했지만 자신한테 피해가 올까 봐 조금 방관을 하고 약간 우유부단하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선뜻 우리 그런 학생 입장에서, 청소년 입장에서 이렇게 큰 문제를 부딪혔을 때에 쉽게 어떤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유민이. 처음에는 거기 다친 상처가 보여서 거기가 다쳤냐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는 거기 아동폭력으로 도움을 주는 곳을 알려줬고, 또 그게 몰래 은재를 지켜보면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 형수 아버님한테 말해줘서 은재의 상황을 알려줬어요. 네, 맞아요. 긴 내용을 여러분이 아주 잘 기억하고 또 익히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고민하다가 우영이와 형수가 은재에게 조금씩 손을 내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은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네, 주희. 은재는 자신에게 이러는 게 애들한테 알려질까 봐 자꾸 형수와 우영이의 도움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네, 수민이 좀 보충해서 말해줄까요? 제 생각에는 그 피한 이유가 그것도 있지만 자신도 그런 거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엔 아무 도움도 안 줬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도 또 피해가 가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그런 도움의 손길을 약간 뿌리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친구나 또는 어떤 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경험상 어려웠던 친구에게 혹시 도움을 주어본 적이 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만약에 우영이나 형수였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은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최근에 또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줘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주희 먼저 말해볼까요? 저는 은재와 우영이와 형수처럼 그런 해결하는 방안 쪽으로 주지 않고, 왜냐하면 큰 문제를 맞닥했을 때 친구의 도움은 선뜻 받아들이는 게 어려우니까 축구부 언니들처럼 감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아, 네. 드러내놓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유민이. 은재가 집에 가기 싫어서 창문으로 넘어가거나 숨거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알려줘. 아, 네네. 아주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해결 방안을 이미 생각했네요. 네, 재하는요? 저도 비슷하게 이제 은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알려주고 또 비슷하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알려주면서 어른들께 우선 먼저 말해볼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 네네. 잘 이야기했어요. 또 수민이? 그때 초반에 형수가 은재한테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은재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사실 조금 약간 도움을 받았다, 뭐 좋았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듯이 저는 은재가 만약에 그렇게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해도 끝까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친구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수민이와 같은 이런 의지가 생겨난 것 같네요. 네, 혹시 서진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서진이가 우영이나 형수였다면 거부하는 은재에게 어떻게 도움을 어떤 식으로 주었을지 한번 말해볼까요? 서진이 음소거 해제하고 말해볼래요? 아니면 서진이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혹시 도움을 줘본 경험이 있나요? 네, 그거 한번 같이 친구들하고 나눠볼까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었나요? 그냥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얘기해줬어요. 아, 격려의 말을 전해줬구나. 네,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떤 큰 해결책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친구의 한마디 이런 격려의 말들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재미난 사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영이가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영이하고 반장의 러브스토리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영이와 반장이 커플이 되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네, 유민이. 처음에는 그게 반장이 우영이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게 우영이를 괴롭히는 학원에 여자애가 있어서 그게 반장이 그게 자신의 여친이라고 하면서 그게 하지 말라고 하고 또 그래서 그걸 하기 싫어서 형수가 우영이에게 이벤트 하면 떨어질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그 반장과 친해지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또 그게 형수가 우영이한테 반장을 좋아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반장이 들어서 또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우영이가 반장한테 좋아한다고 말을 해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
우와, 유미 친구가 전체 러브 스토리를 정말 잘 말해주셨어요. 네. 또 추가해서 말하고 싶은 친구. 자, 어떻게 이들은 광연이 일단은 처음에는 그 학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애가 그 우영이를 좋아한다면서 꾸짖고 그러다가 우영이는 하지 말라고 하고 계속 그 여자애를 하다가 반장이 우영이를 괴롭히는 여자애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여자애는 네 여친이라고 되냐라고 불러가지고 반장은 여친이나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형수가 둘을 떼어내려고 뭐 이벤트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다 진짜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진짜로 우영이는 반장을 좋아하게 됩니다. 잘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실 우영이는 이벤트 장미꽃을 가지고 이벤트를 한 거는 그때는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 고백이 실제적으로 반장에게는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둘은 커플이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서술자는 인생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만만하다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나요? 네. 네, 만만하다 어떤 뜻이에요, 재하? 만만하다는 쉽다 또는 쉽게 보이다. 아, 또는 네, 잘 알고 뭔가 있네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에게 자, 한번 다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인생은 절대 쉬운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갖다 준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측하기가 어렵다. 네, 좋아요. 네. 유민이에겐 이 말이 어떻게 들렸나요?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는데 오히려 효과가 다르게 나가지고 이상하게 풀릴 수도 있고 또 인생은 쉽게 풀리거나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 네, 그래요. 예상치 못하게 일이 흘러갈 수도 있고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주희는 어떤 생각이에요? 인생은 자신이 처음에 시작한 곳에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거기에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과정이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장애물들 이렇게 인생이 만만하진 않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와, 인생을 장애물의 연속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멋지네요. 네, 좋아요. 또 의진이 친구. 저는 인생은 만만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인생은 결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거기 앞에서 그 이벤트가 두 친구는 서로가 갈라놓는 그런 현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인생은 결코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은 만만하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또 다르게 생각한 친구 혹시 있을까요? 네, 수민이 친구. 약간 어디로 튈지 몰라서 내가 계획을 했는데도 거기에 맞지 않게 되고 내 인생이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부 다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우영이와 반장이 처음엔 이렇게 조금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이렇게 우연찮게 커플이 됐어요. 자, 그런데 가짜로 사귀었던 우영이가 반장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한번 말해볼래요? 우영이는 반장을 정말 좋아하게 된 계기. 네, 관현이 친구. 일단 반장하고 우영이는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우영이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사귀다가 자꾸 반장이 딸기 우유 같은 거를 주고 너 아침 먹었냐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재하.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우영이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있는 그대로를 맞아요. 네, 유민이. 자신의 고민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조금씩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그 반장의 그 대사가 있을까요? 반장이 우영이에게 어떤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이 우영이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네, 유민이. 너 아침 먹었냐? 아, 너 아침 먹었니? 맞아. 이것도 굉장히 아주 뭐라고, 여러분 말로 뭐라고 하죠? 츤데레라고 하나요? 처음에는 막 살갑지 않는데 툭툭 던지는데 뭔가 이렇게 관심 많아 보이는 거. 네, 수민이. 너가 미안해할 일이 아닌데 미안해하지 말아라. 뭐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때 그 토론 준비할 때 그쯤이었나? 아, 그 말이 되게 우영이한테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 맞아요. 여러분도 아까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영이는 집에서 어머니께 성적 때문에 매일매일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반장이 너 아침 먹었니? 너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말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정말 반장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왜 제아가 그랬나요?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주는 거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구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지 더 좋은 건지, 여러분의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제아. 저는 저희 형이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요. 아, 형이 어떤 점이 좋아요? 다 좋아요. 우와, 진짜 사랑이네요. 진찐 뭐 이렇게 하나요? 찐사랑? 굿. 네, 유민이. 저는 있는 그대로의 친구가 좋아해. 아, 왜냐하면 음. 그게 친구들은 마음을 이해해주고 살짝 장난을 치면서 도와주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말로 기분을 좀 좋아지게 풀어주게 돼요. 와, 맞아요. 우리 주변 친구들이 정말 최고죠. 네, 또 주희. 제 동생의 살짝씩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아, 동생 왜냐하면 주희 잘 챙겨줘요? 동생 친구들한테 해주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와, 여러분 다 훌륭한 친구 또 가족을 두었어요. 네, 의진이. 저는 저도 친구는 있는 자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있을 때보다 그냥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만큼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으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친구가 곁에 있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옆에만 있어도 친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옆에만 있어주는 거. 와, 네, 수민이. 가족들은 서로 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좋아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나랑 오래 생활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알고, 그런 모습이어도 다 좋아해 주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네. 또 이야기해보고 친구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옆에만 있어도 또 그냥 그 자체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사회의 모습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주변 사례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사회나 다른 집단에서 엄마가 자녀에게 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니면 우리 사회가 우리들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더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또는 언론에서 본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네, 수민이.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이 그 친구한테 굉장히 공부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 친구네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는 부모님이 자꾸 조금만 더 잘해라, 조금만 더 공부 잘해라, 학원에서도 더 높은 클래스에 올라가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압박을 줘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 같은 데에서. 여기 책 속에 나오는 우영이 부모님이네요. 네, 재하. 배드민턴 학원에서 운동학원을 다니는데 조금만 더 체력을 기르라는 말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 네. 좀 더 기량이 더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셨나 보네요. 네, 유민이. 저는 책에서도 보고 어떤 친구의 엄마가 하는 말인데 그게 뭔가 안 좋은 말은 아니고 친근하면서 살짝 요구를 하는 것인데 시험을 못 치면 이번에 못 쳤으니 다음에는 잘 치자라는 그런 걸 해요. 아, 네. 이번에는 좀 안 됐으니까 더 잘해야 된다. 다음번에는. 네, 의진이 손 들었나요? 저는 부모님이 항상 가만히 있으면 문제집을 풀라 하시고 문제집을 풀고 있으면 방청소를 하라 하시고 방청소를 하고 있으면 숙제는 했냐 갑자기 물어보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끝없는 물음표를 던지시는 부모님이 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 네. 뭔가 여러분에게 좀 더 완벽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 요구하는 어른들의 모습. 네, 좋습니다. 우리 사회는 잘하고 있는데도 뭔가 더 잘해야 되고 더 성취를 더 돋보여야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또는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경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책 속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던 은재는 어느 날 우연히 축구부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게 되죠. 이때 은재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축구부에 완전히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광현이 친구 먼저. 일단 그냥 은재가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운동장에서 뛰다가 그 형수네 아빠가 너 운동하냐고 물어보고 그러다가 계속 은재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형수 아빠는 계속 자기가 선수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놀다 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잘 말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광현이가 말한 것처럼요. 맨 처음부터 뭐 계속 들어오라고 형수 아버지가 은재한테 계속 이렇게 설득한 것이 아니라 뭐 라면 먹고 가라든지 잠깐 놀다 가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한번 누가 말해볼까요? 네, 유민이 먼저. 처음에는 그렇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지만 계속하면 친근해지고 살짝 애정감이 들기 때문에. 아, 네. 또 다른 친구 주희 아까 손 들었나요? 네. 네. 문제가 축구부에 대해서 좀 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어때? 라는 식으로 아빠가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또 다른 친구? 네, 수민이. 그 축구부원들이랑 조금씩 친해지라고 그때 라면 먹을 때도 자리를 비워주는 등의 행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축구부에 들어올 수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형사 아버지는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자리를 유도하면서 은재를 축구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형수 아버지 말고 축구부에 또 이렇게 은재를 아주 자연스럽게 도와준 사람 또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네, 유민이. 은재 축구 친구 팀원들인데 은재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고 지영이는 어릴 때 친구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어려서
맡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들고 그런데 다시 친구가 학교 폭력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나이가 15살이니 나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듣고 은재 아버님한테 은재한테 가서 나오라고 말했는데 은재가 싫다고 해도 계속 아버님한테 은재 만나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했어요. 네네. 잘 이야기했네요. 그럼 재하 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더 추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축구부 팀 중에서 은재를 아주 보이지 않게 도와줬던 친구. 지영이가 은재 같은 친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러 축구부 친구들도 아주 즐겁게 그 다음에 축구부 주장이 지영인 것 같은데 지영이가 새벽에 와서 축구공을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축구공을 놔두라 라고 했고 결국 그 축구공을 은재가 갖고 놀면서 은재가 자연스럽게 축구부에 많이 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어요. 네, 잘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남에게 드러내놓고가 아니라 남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요. 혹시 여러분이 그랬던 적이 있으면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남 모르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었으면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남 모르게 도왔던 적 있었나요? 네, 주의. 남모르게 도서부에서 남모르게 책을 소독해서 다 꽂아놨어요. 다시 제가. 와, 멋진 행동을 했네요. 남 모르게 소독을 다 해서 친구들이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네, 아까 의진이 먼저 손 들었는데요. 의진이 먼저. 저는 학교에서 마니또를 하잖아요. 비밀 친구라고. 그 마니또를 했을 때 이렇게 뽑은 친구에게 아무도 모르게 연필을 빌려준다거나 자리를 청소해준다거나 그런 남모르게 도움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유민이. 남모르게 그게 도움을 주고 물건이나 준비물이 없을 때 이거를 써라 하고 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이것이 재밌었다 하면서 추천해 주는 게 남모르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좋아요. 또 재하는요? 빨리 먹어서 남들 오기 전에 교실 청소를 한 번씩 해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네, 또 다른 친구? 남 모르게 어떤 도움을 네, 서진이 친구. 태권도 끝나고 그 친구한테 남모르게 신발을 꺼내준 적 있어. 그렇구나. 우리 이렇게 모두가 남을 드러내놓지 않고도 도움을 줬는데 우리에게 어떤 고맙거나 이런 대가가 오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은재를 이렇게 남모르게 도우려 했던 축구부 친구들 그리고 은재를 축구부로 이렇게 맞이하고자 했던 그 감독님 있잖아요. 이 감독님이 은재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이 형수의 아버님이 축구와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대사 중에서 여러분 인상 깊었던 대사가 혹시 있었나요? 네, 유민이. 인생은 축구공이고 인생은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패스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목을 다른 사람한테 살짝 좀 맡기는 거라고 들었어요. 네, 아주 좋은 말이었는데요. 지금 유민이가 말한 것처럼 그 축구에는 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끝까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에게 공을 넘기면 그 다음에 몫은 그 선수에게 맡기는 거야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희 먼저 말해볼까요? 그냥 인생이 무조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남도 도와주면서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잠깐 맡길 때도 있고 남에게 맡길 때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친구, 네, 재하. 만약에 힘든 일이 있으면 이 공 같이 남에게 살짝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맨 처음에 문제가 거부했었지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네요. 네, 유민이. 인생은 공인데 그 공을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 하고 패스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만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친구가 같이 인생을 같이 해결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 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결국 그 인생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유민이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또 다른 친구, 네, 의진이. 저는 그 인생은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나 혼자 버거워하지 않고 남에게 조금씩 맡겨두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수민이 손 들었나요? 네, 제 생각에는 은재가 무슨 가정폭력 같은 걸로 많이 했는데 그거를 너무 혼자서만 버티고 이렇게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주변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조금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나왔었던 대사 같아요. 네,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다는 걸 다시 한번 선생님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이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거나 또는 어떤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친구의 한마디나 가족의 한마디, 선생님의 한마디 또는 책 속에서 한 구절. 네, 유민이. 어머니나 선생님이 꼭 시험을 잘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우정을 쌓으면서 친하게 애정감을 느끼는 게 더욱 즐거운 것,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더욱 즐거운 것이다라. 아,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재하. 저는 마지막 성적보다 중간에 노력했던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게 많이 와닿은 말이었어요. 아, 네네. 과정도 중요하고, 그쵸? 네, 주희.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것을 너무 앞질러 가려고도 하지 말고 천천히 가는 거야. 이런 구절을 책에서 읽었어. 이게 네, 가장 인생에 도움이 됐던 구절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진이. 저는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이런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가끔씩 사람이 잠깐 너무 기분이 안 좋은 날이나 아니면 우울한 날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씩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줘서 그렇지 이런 날도 있는 거겠지 다음에는 좋은 날이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친구. 수민이 얘기했었나요? 아니요? 음, 수민 손 들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아니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나눠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생은 뜻대로 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은재는 이제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네, 주희. 네, 은재가 먹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네네. 자, 유민이. 앞에처럼 하기도 했고 또 은재가 깨닫게 된 제 생각은 한두 번의 실패로 계속 포기하지 말라는 거. 아, 네네. 포기하지 않고 하면 분명히 일이 해결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유민이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네요. 그런데 맨 처음에 경찰 아저씨의 반응이 처음부터 좋진 않았었죠. 자,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경찰 아저씨께서는 어떤 일이니 어떤 도움을 줄까라고 하지 않았고요. 네가 어른들에게 잘못한 거 아니니? 라는 말을 먼저 했었어요. 여러분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네, 수민이. 약간 부모가 아이가 잘못했다고 약간 폭력을 행사하는 게 사회에서 너무 당연시된 것 같고 약간 그거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조금 약간 무뎌졌다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충격이었던 면이 있었어요. 뭔가 실제 사회랑 비춰져가지고. 그러면 우리 수민이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한번 찬반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모님께서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체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학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가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자, 누가 먼저 말해볼까? 네, 재하. 저는 부모가 잘못을 했을 때 약한 정도의 체벌은 괜찮지만 심하게 아이에게 상처가 남을 정도의 그런 학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면 외부의 간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재하의 의견에 덧붙이거나 반대 의견 괜찮아요? 네, 유민이. 저는 학교 폭력이 그 무슨 잘못을 아동학대를 무슨 잘못을 했을 때는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또 다른 친구. 네, 수민이. 아예 허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가 어느 일주일가 허락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더 큰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런 선이 무뎌져서 아이한테 선이 넘을 정도로 폭력을 가해도 별로 처벌이 안 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허락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수민이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는 걸 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아예 체벌을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말해준 것 같아요. 네, 광현이 친구는 어떤 생각인가요? 저도 같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그 어렸을 때 하면 큰 성인이 되었을 때 정신적 피해로 큰 성인이 되었을 때 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이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네, 주희 친구는 어떤 생각이에요?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만약에 학생 때 바로잡지 못한 버릇은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습관들은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주의 의견이었어요. 네. 또 의진이는 이 의견에 반대하나요? 아니면 찬성하나요? 앞에 얘기했던 그 약한 처벌은 가능하다 이 말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어느 정도의 약한 처벌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처벌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패는 것이 아닌 잔소리나 아니면 말로도 끝낼 수 있는 그것을 약한 처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약한 처벌 또한 없다면은 아이는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할 거고 아이들은 항상 부모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줌으로써 어른으로 성인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가지고 말로는 안 듣는 아이들은 그냥 약한 처벌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작품 속에 보면은 어른들이 좀 비겁한 어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겁한 어른, 책 속에 등장하는 어른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한번 말해봅시다. 네, 유민이. 당신의 아들이나 딸은 내 것이니 선생님 그 아이가 좋아해도 그 선생님의 뜻에 따르지 마라. 그럼 따르는 걸 반대했어요. 아, 네. 그런 모습도 비겁해 보였네요. 네, 재하. 꼭 아들의 인생이 자기가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성공을 강요하는 모습이 저는 이기적이고 좀 그래 보였어요. 네, 맞아요. 광현이 친구. 저는 맨 처음에 그 신고 같은 걸 하려고 할 때 이웃집이 아주머니가 저게 뭐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무시하는 게 비겁해 보였어요. 아, 맞아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았죠. 그런 행동이 정말 비겁한 행동이라고 광현이가 생각했어요. 네. 이번에는 의진이. 제가 생각하는 비겁한 어른은 남의 일을 남의 일을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만 판단하여 욕하거나 그런 어른들이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 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 계기도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만을 보고 욕하거나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서진이 아까 손 들었나요? 서진이는 아니요? 안 들었어요? 혹시 그럼 서진이는 어떤 어른들이 비겁하다고 생각하는지 책 속의 얘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른들 중에서 이런 모습은 정말 비겁해요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면 말해볼까요? 아이에게 약간 못됨을 가르치거나 그런. 아, 미안해요. 선생님 지금 학교에서 종이 울려가지고 서진 얘기 잘 못 들었어요. 한 번만 다시 말해줄까요? 아이에게 못됨을 가르치는 그런 어른이요. 오, 맞아요.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를 이용해서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죠. 와, 서진이가 정말 잘 말해줬어요. 네, 또 다른 친구? 네, 주희. 자신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해놓고 자신은 막상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냥 안 하고선 가는 사람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유민이. 그 아이는 처벌을 잘 안 받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이용하는 것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서진이가 말한 것처럼 아이를 이용해서 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어른들이 정말 있거든요. 여러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혹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시고요.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씩만 들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네, 재하. 저는 아직도 불공평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 집이 가난하거나 또는 집이 부유하거나 이런 차이가 저는 불공평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교육의 기회는 집의 부유 또는 집의 계층 차이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네, 주희 먼저.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 자신의 생각 구조에 따라 이 공평함이 달라지고 자신이 공평하다고 자신이 이 세상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네, 유민이. 저는 아직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만약 아픈데 돈이 별로 없으면 수술 같은 것도 못 받고
이렇게 아프고 계속 아프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아파도 한 1일, 2일만 지나면 다 낫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의진이는 어떤 생각인가요? 저는 앞에 재한님의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나타낸 사건 같은 건데, 돈이 많은 사람은 대학교를 더 잘 들어간다거나 높은 점수를 받는다던가 그런 사건들이 있다고 저는 저번에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저는 이로써 저희 사회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 해볼 친구 있나요? 네, 수민이. 약간 저는 공평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 맘대로 할 수도 없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돈이 많고 권력이 조금 있다 보면은 자신이 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권력을 휘두르고 돈을 쓰고 할 텐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공평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태어나는 게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이 알아가고 있는 지금 과정인데요. 공평함과 과연 공평하지 않은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번 토론을 통해서 공평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공평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유민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돈이 없어서 못 가면 아프면 그래도 아프니까 치료를 공짜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복지제도가 좀 더 잘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원주예요. 원주에는 어떤 행운이 왔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을지 의견 나눠볼게요. 원주에 어떤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재하. 치악산의 나무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하야? 치악산을 보면서 좀 더 단풍이 많이 들었으면 더 이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랬군요. 네, 좋아요. 또, 네, 의진이. 저희 원주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곳 중 하나잖아요. 원주에서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원주에 확진자가 아예 안 나오거나 좀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행운이 원주에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와, 맞습니다. 네, 또 유민이. 저는 인종차별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있긴 하잖아요. 그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좋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게 생활하는 게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 원주에도 그런 외국인 노동자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이런 차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또 주희. 원주에서는 최소한 여기서 말한 공평하다라는 것들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운들이 조금씩 모여지면 아주 커다란 행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수민이. 저도 약간 지역 감정 같은 그런 약간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원주에서 일 같은 것 때문에 이사 온 사람들을 약간 차별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어지는 행운이 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 없어지면 이제 원주가 조금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또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우리 원주가 정말 원주 시민들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행운이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 자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또 우리 차별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요.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또 어떤 원주만이 갖고 있는 행운이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 바로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이런 토론 한마당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이렇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참여를 했는데 알지 못하는 친구도 좀 많이 있어요. 그쵸? 선생님 개인적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유민이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돈에 관련된 있는데 앞에 말했던 것처럼 돈이 없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게 나라에서 세금을 주고 다시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갚게 하면 좋겠어. 맞아요. 네, 재하. 서울같이 발전을 하면서도 자연을 지키면서 자연과 같이 발전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원주라는 도시에 행운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뭐 행운이나 이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서술자였잖아요. 이 주인공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문장이 있었어요. 정말 꼭 기억하고 싶은 이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모두 행운이 다가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초등학생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희망을 찾아서 점점점 성장할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던 모든 행운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사회와 또 우리 가족,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남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배려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도 어떤가 더 큰 행운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짧지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우리가 더 많이 얘기를 못 나서 아쉬워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 나누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쭉 돌아가면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하는 거 있어도 괜찮고요. 좀 길게 얘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1번 친구 주희부터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번 나눠주세요. 전 여기서 처음 보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게 돼서 처음에는 많이 신기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다른 생각을 갖고 비슷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에 좋은 걸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박수! 우리 주희 오늘 토론 와서 너무 고마워요. 네.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유민이 친구는 어땠어요?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니 재밌고 신기했어요. 맞아요. 박수! 재하 친구는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 보는 분들과 한 책 또는 한 주제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제가 생각한 그런 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들이 너무 참신하고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서로에게 또 칭찬하면서 박수. 네, 그다음에 우리 4번 친구, 수민이 친구.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을 다른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제가 생각했었던 것 같은 의견도 있었지만 아예 생각도 못 해본 의견도 있어가지고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네, 이 신기한 경험을 했던 우리 수민이 고마워요. 그다음에 우리 5번 친구, 광현이 친구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원주시 한 책 읽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많은 게 놀라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거죠. 네, 다음에 의진이 친구는 어땠나요?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며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우리 원주에 있는 친구들과 다 함께 이런 토론도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수고했어요. 네, 서진이는 오늘 어땠나요? 원래 책을 읽고 쓰기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재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 모두에게 박수.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셨던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 어땠는지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경아 선생님. 네. 1시간 30분 동안 긴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같이 토론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몸은 작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한다는 것도 놀라웠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지금 더 멋진 형님 그리고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현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마지막에 서로 다른 의견을 들으면서 신기했고 좋았다라고 했는데요. 때론 어른들이 나랑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싫어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설득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어른들 세상에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남이 다른 의견을 인정해주고 그 의견을 들어서 좋았다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면 미래 세상이 참 밝겠구나 하면서 희망을 가져보았어요. 건강하게 책 친구들이랑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랑 토론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네, 두 분 선생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자체가 바로 여러분에게는 큰 행운이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이제 또 다음 연도에 또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이거 심사 네네. 평가표를 그냥 어떻게 단톡방에다 올리나요? 평가표를 이거를 이제 그 점수를 내셔서요. 네, 그냥 네, 요거를 네. 찍으셔서 통으로 네. 카톡으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20명 있는 그 방에 올려요?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그냥 심사평가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있는 방. 네, 네네네.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인원이 저희가 7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다 쓰셨죠. 네. 네, 네. 네네네. 그 이름대로 밑에다가 총점을 내셔서 그거를 네. 찍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저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발언 횟수가 무척 많고 적극적인 아이들이 있고, 네. 그런데 약간은 뭐라 그러죠?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질문의 관점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발음이 약간 어눌한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발언 횟수는 적은데 발언마다 그래도 깊이가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럴 경우 보통 심사를 하는데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마도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르시기는 하셔서 이거를 저희가 뭐 발언 횟수가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일단은 중간 정도의 적절하게 절충을 하셔서 발언 횟수가 많으면서도 그다음에 깊이가 있었던 친구들을 먼저 분류하셔서 상위 점수를 주시고요. 저희가 그 28점에서 30점 사이에 한 명에서 3명이니까 만약에 이런 친구가 많다라고 하면 3명을 풀로 최고 점수를 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아니면 좀 차등을 두어서 최고 잘하는 아이를 일단 3명 이내로 평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한 아이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발언 횟수는 많은 친구. 근데 발언 횟수는 적은데
조금 깊이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이제 기준점을 각자 선생님이 정하셔서 네. 잘함에다가 순위를 매길 때 네. 아무래도 발언 횟수가 많지만 조금 질문의 그런 내용들은 주변의 친구들의 발언을 들으면 그냥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이 평가는 하지 않는데 선생님들마다 네. 기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대신 책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발언을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읽었기 네. 때문에 저희가 네. 거기 텍스트 관련 해도. 내용에다가는 점수를 주실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 항목별로 점수를 꽉꽉 채워서 풀로 주시고 나머지 네. 좀 부족한 부분들 점수를 차감하시다 보면은 웬만큼 네. 적충성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점수로 차등을 주어서 매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예, 말씀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